우리는 시니어 시대 시즌 1 2화 시니어 건강의 기본. 2화 당뇨는 조용히 다가옵니다. 혈당 관리의 시작. 안녕하세요 시니어 여러분. 우리는 시니어 시대 건강 안내자 이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침묵의 살인자 고혈압에 대해 이야기 나눴죠. 오늘은 또 하나의 조용한 불청객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바로 당뇨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많은 분들이 나도 혹시 우리 가족 중에도 당뇨 환자가 있는데 하고 걱정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당뇨는 고혈압처럼 특별한 증상이 없어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 구석구석을 조금씩 망가뜨리며 심각한 합병증을 불러올 수 있는 무서운 질병이죠.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당뇨가 무엇인지, 우리 몸에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어떻게 하면 당뇨를 현명하게 관리하고 건강한 삶을 지켜나갈 수 있는지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지금부터 당뇨에 대한 오해를 풀고 진실을 마주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일부 당뇨, 왜 생기고 왜 무서운가? 당뇨병은 우리 몸이 섭취한 음식물을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에 문제가 생겨 혈액 속 포도당, 즉 혈당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화 과정을 거쳐 포도당으로 분해되고 이 포도당이 세포로 들어가 에너지로 사용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인슐린은 혈액 속 포도당을 세포로 넣어주는 열쇠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혹은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계속 남아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혈당 상태, 즉 당뇨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뇨병이 왜 무서울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합병증 때문입니다. 높은 혈당이 오랫동안 유지되면 우리 몸의 작은 혈관부터 큰 혈관까지 전신에 걸쳐 손상을 입히기 시작합니다. 마치 설탕물이 흐르는 것처럼 끈적해진 피가 혈관 벽을 망가뜨리는 거죠. 이러한 혈관 손상은 우리 몸의 중요 장기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눈으로 가는 혈관이 손상되면 시력을 잃을 수도 있고, 신장 혈관이 손상되면 심부전으로 이어져 투석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신경이 손상되면 발에 상처가 나도 느끼지 못해 괴사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심장마비나 뇌졸중과 같은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도 크게 높입니다. 이렇듯 당뇨는 우리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심지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이부 병원도 잘 안 알려주는 당뇨 초기 증상. 앞서 말씀드렸듯 당뇨는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병이 한참 진행된 후에야 진단을 받곤 하죠. 하지만 우리 몸은 아주 작은 변화라도 신호를 보냅니다. 우리가 미처 알아채지 못했을 뿐이죠. 오늘은 병원에서 미처 듣지 못했을 수도 있는 당뇨의 조용하고도 미묘한 초기 증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유 없이 체중이 줄어든다. 당뇨가 있으면 몸에서 포도당을 에너지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 지방이나 단백질을 분해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노력하지 않아도 체중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식사량은 그대로인데 살이 빠진다면 당뇨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목이 자꾸 마르고 물을 많이 마신다. 혈당이 높아지면 우리 몸은 소변을 통해 과도한 포도당을 배출하려고 합니다. 이때 많은 양의 수분도 함께 빠져나가기 때문에 자꾸 목이 마르고 갈증을 느껴 물을 많이 마시게 됩니다. 늘 입이 마르고 물통을 달고 산다면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소변량이 늘고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간다. 물을 많이 마시게 되니 자연히 소변량도 늘어납니다. 특히 밤에 잠을 자다가도 화장실에 자주 가게 되어 숙면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당뇨의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인 다뇨 현상입니다. 쉽게 피곤하고 기운이 없다. 세포가 포도당을 에너지로 사용하지 못하니 우리 몸은 만성적인 에너지 부족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잠을 충분히 자도 계속 피곤하고 몸이 축 늘어지며 기운이 없는 증상을 느끼게 됩니다. 예전 같지 않게 무기력하고
만성 피로에 시달린다면 혈당 검사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야가 흐릿해진다. 높은 혈당이 눈의 수정체에 영향을 미쳐 일시적으로 시야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 사물이 불분명하게 보이거나 시력이 급격히 나빠지는 경험을 한다면 당뇨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당뇨성 망막병증과 같은 합병증으로 이어지기 전에 조기 진단이 중요합니다. 피부 가려움증이나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 혈당이 높으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세균 감염에 취약해집니다. 그래서 피부가 건조하고 가렵거나 작은 상처가 나도 잘 아물지 않고 덧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발의 상처는 더욱 세심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병원을 찾아 혈당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산부 혈당 조절의 핵심, 식단 관리. 당뇨 관리의 가장 중요한 축은 바로 식단 관리입니다. 혈당은 우리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죠. 약도 중요하지만 식단 관리는 당뇨약보다 더 강력한 생활 속 치료제입니다. 첫째, 탄수화물 제대로 알고 먹기.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밥, 빵, 면 등은 모두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은 소화되면 포도당으로 변해 혈당을 가장 빠르게 올리는 주범이죠. 그렇다고 탄수화물을 아예 안 먹을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탄수화물을 얼마나 먹느냐입니다. 피해야 할 탄수화물, 흰쌀밥, 흰빵, 설탕이 많이 든 과자, 음료수 등 정제된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니 피해야 합니다. 챙겨야 할 탄수화물, 현미, 통밀, 귀리, 잡곡밥 등 통곡물은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포만감도 오래갑니다. 흰쌀밥 대신 잡곡밥을 드시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채소와 단백질 충분히 섭취하기. 식사를 할 때는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는 습관을 들이세요. 채소의 식이섬유는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고 단백질은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예방합니다. 쌈채소, 샐러드, 나물 반찬을 충분히 드시고 살코기, 생선, 두부, 콩류 등 단백질 식품을 매 끼니 챙겨 드세요. 셋째, 건강한 지방 선택하기.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견과류, 아보카도, 올리브유 등은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과도한 섭취는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트랜스 지방이 많은 가공식품은 피해야 합니다. 당뇨 환자를 위한 식사 팁. 식사 순서 바꾸기. 채소와 단백질 그리고 탄수화물 순서로 식사하세요. 천천히 먹기. 식사를 빨리 하면 혈당이 급격히 오릅니다. 20분 이상 천천히 꼭꼭 씹어 드세요. 끼니 거르지 않기. 끼니를 거르면 다음 식사 시 혈당이 더 급격히 오를 수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적정량을 섭취하세요. 간식은 혈당 지수 낮은 것으로, 과일도 너무 많이 먹지 말고 견과류나 방울토마토처럼 혈당 지수가 낮은 것을 소량 섭취하세요. 사부당뇨 관리의 또 다른 기둥, 운동과 생활 습관. 식단 관리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은 혈당을 낮추고 인슐린이 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첫째, 꾸준한 유산소 운동. 걷기, 조깅, 수영, 자전거 타기 등. 유산소 운동은 혈액 속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하여 혈당을 낮추는데 효과적입니다. 일주일에 3에서 5회, 한 번에 30분 이상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짧게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나가세요. 집안에서 제자리 걷기나 실내 자전거도 좋은 선택입니다. 둘째, 근력 운동의 중요성.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포도당 소비 기관입니다. 근육량이 많으면 혈당 관리에 훨씬 유리하죠. 아령 들기, 스쿼트, 앉았다 일어서기, 계단 오르기 등 간단한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더욱 좋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규칙적인 생활 습관. 스트레스는 혈당을 올리고 수면 부족도 혈당 관리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는 당뇨 환자에게 필수적입니다.
취미생활, 명상, 가벼운 산책 등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규칙적인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세요. 넷째, 금연과 절주. 흡연은 혈관을 손상시켜 당뇨 합병증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음주는 혈당 조절을 어렵게 하고 저혈당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니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부 당뇨에 대한 오해와 진실. 당뇨에 대해 잘못 알려진 사실들이 많습니다. 흔히 하는 오해들을 바로잡아 드릴게요. 당뇨병은 유전이라 어쩔 수 없다. 유전적 요인이 있지만 생활 습관이 더 중요합니다. 가족력이 있더라도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당뇨 발생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당뇨병은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병이다. 젊은 층에서도 당뇨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잘못된 식습관과 운동 부족이 주요 원인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생활 습관 관리가 중요합니다. 당뇨약 한 번 먹으면 평생 못 끊는다? 1형 당뇨는 인슐린 투여가 필수적이지만 2형 당뇨는 초기 단계에서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 혈당 조절이 가능하거나 약 복용 중에도 꾸준한 노력으로 약 복용량을 줄이거나 끊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과일을 많이 먹어도 당뇨에 괜찮다? 과일에도 당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으므로 혈당 지수가 낮은 과일을 적정량만 섭취해야 합니다. 단맛만 줄이면 된다? 설탕뿐만 아니라 쌀, 빵, 면 등 탄수화물도 혈당을 올리는 주요 원인입니다. 전체적인 식단을 골고루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부 실제 사례 이야기. 60대 여성분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몇 년 전 건강검진에서 혈당이 높게 나와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큰일 났다며 좌절하고 단 음식을 전혀 못 먹게 될까봐 걱정이 많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 상담을 통해 꾸준히 식단 일기를 쓰시고 매일 30분씩 걷기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흰쌀밥만 드셨는데 잡곡밥으로 바꾸고 반찬은 채소 위주로 드셨죠. 간식으로는 과자 대신 견과류나 방울토마토를 드셨습니다. 가장 힘들어하신 부분은 식후 단 음식을 참는 것이었는데 그럴 때마다 따뜻한 허브차를 마시며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난 후 다시 병원에 가보니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당뇨 전 단계 판정을 벗어나게 되셨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너무 힘들었지만 작은 습관들을 바꾸고 꾸준히 노력하니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제는 식단 관리와 운동이 제 생활의 일부가 되었죠. 당뇨 전 단계 진단이 오히려 저를 건강하게 살도록 이끌어준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이분처럼 여러분도 작은 실천으로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볼까요? 당뇨는 조용히 다가와 혈관을 망가뜨리는 병이다. 초기 증상을 놓치지 않고 조기 검진이 중요하다. 식단 관리와 운동은 당뇨 관리의 가장 중요한 기둥이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긍정적인 마음이 혈당을 지키는 힘이다. 시니어 시대 여러분, 당뇨는 결코 혼자 싸워야 할 병이 아닙니다. 충분히 관리하고 건강하게 공존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당뇨 진단을 받으셨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일 수 있습니다. 건강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잡곡밥 한 숟가락을 더 드시고 10분 더 걸으며 나를 위한 마음 챙김을 하는 그 모든 순간들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함께 알면 덜 두렵고 함께 바꾸면 삶이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내 몸을 이해하는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보세요. 우리는 시니어 시대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건강 정보들을 쉽고 따뜻하게 전해드릴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클릭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콜레스테롤 혈관 건강을 지키는 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혈관 건강의 또 다른 핵심, 콜레스테롤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릴게요. 당신의 건강을 함께 지켜드릴게요. 감사합니다.